행기총 제13강 제2강 거부 처분 1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 없이 제기한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기각 결정을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본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하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거부 처분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에서 원고가 제1차 거부 통보에 대하여 이의 신청 형식으로 불복하였고 제2차 거부 통보의 결론이 제1차 거부 통보와 같다고 하더라도 제2차 거부 통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에 2번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권의 존재권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판례는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판례는 신청권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의 문제로 보고 있다. 다만 추상적 신청권과 구체적 신청권을 구분하여 추상적 신청권의 존부는 소송 요건 단계에서 심사하고 구체적 신청권의 존부는 본안심리 단계에서 심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의 의미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3번 서울대공원 시설을 기부 체납한 자가 무상 사용기간 만료 후 확약 사실에 근거하여 10년의 유상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이 신청서를 반려하고 대신에 1년의 임시 사용허가 처분을 통보하였다면 이는 10년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아니라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서울대공원 시설을 기부 체납한 사람이 무상 사용기간 만료 후 확약 사실에 근거하여 10년 유상 사용 등의 허가를 구하는 확정적인 취지의 신청을 한 사안에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이 그 신청서를 반려하고 조건부 1년의 임시 사용허가 처분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에 4번 A국 국적의 외국인 갑은 결혼 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A국 소재 한국 총영사관 총영사로부터 사증 발급을 거부당하였다. A국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B국 국적의 재외동포 을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법무부 장관은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의 상당수가 단순 기능 인력이고 불법 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비전문 취업 또는 방문 취업 외국인의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 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고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위 고시에서 정한 국가의 비국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을에게 단순 노무 행위 등 취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A국 소재 한국 총영사관 총영사가 갑에 대하여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니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의 원고 적격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갑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디귿 평등권은 그 기본권의 성질상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 국적 동포들 사이에서의 차별이 다투어지는 이상 상호주의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을에게는 평등권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리을 법무부 장관이 을에게 단순 노무 행위 등 취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워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해설 기억지문은 5입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종의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급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니은 지문은 X입니다.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급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사증 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 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2.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여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디귿 지문과 리을 지문은 5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재외동포 사증 신청 시의 첨부 서류에 관한 사건 1. 외국인에게 평등권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리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 국적 동포들 사이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수혜 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서 참정권과 같이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이 심판 대상 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급.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대체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순 노무 행위에 종사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에 제한 없는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될 경우에는 단순 노무 분야의 실업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들이 단순 노무 행위 등 취업활동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의 상당수가 단순 기능 인력이고 불법 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비전문 취업 내지 방문 취업 외국인의 수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들이 단순 노무 행위 등 취업활동 종사자 중 불법 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등 이 사건 고시에 해당 국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첨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들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종의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급.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6번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가능한 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후에 지출한 개발비용도 공제함이 마땅하므로 이미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 처분 후 납부한 개발비용인 학교용지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리상 그 취소나 변경 등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그 환급 신청 거절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목차와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 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하여 조리상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 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할 때는 가능한 한 부과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후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마땅히 공제받아야 할 개발비용을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는데도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은 불복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 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리상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 개발부담금의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7번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을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을주식회사가 갑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을주식회사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사업주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위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을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을회사가 갑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리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을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을회사가 갑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 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규상으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 변경 신청과 같은 내용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거부하였더라도 을회사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리에 8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A도지사는 갑에게 택지 조성을 매립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부여하였다. 갑은 당초 매립 목적과 달리 조선시설 용지 지역으로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A도지사에게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에 A도지사는 갑의 변경 신청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이 매립지 인근에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비재단 법인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도지사의 갑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및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은 각각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 B는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으로 자신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B 자신의 이름으로 그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4. 해당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이후에 매립 실시 계획이 승인되면 공유수면법에 의해 다른 법률상의 인가, 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제된 인가, 허가는 통상적인 인가, 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해설 1번 지문은 X입니다. 1번 판례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법적 성질, 재량 행위.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설권 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일단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행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면허 부여와 같이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 매립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 시행 전에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2번 판례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의 법적 성격, 재량 행위, 구공유수면 매립법 제21조의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된 공유수면 매립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유수면 매립 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후 매립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공유수면 매립법 제21조의 2가 적용되고 그 조항은 개정 공유수면 매립법 제28조가 준공인가 전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인가 전에 매립 목적의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매립 목적 변경 승인은 원래의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한 행정청이 매립지의 상황, 매립 사업의 내용과 진행 정도, 변경되는 매립 목적의 내용, 매립 목적 변경의 필요성 및 효과, 매립 목적 변경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재량 행위이다. 이번 지문은 X입니다. 비재단 법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비재단 법인은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 재단 법인 갑순여원이 매립 목적을 택지 조성에서 조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순여원에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한 사리에 재단 법인 갑순여원이 매립 목적을 택지 조성에서 조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으로 갑순여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곧바로 갑순여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자연인이 아닌 갑순여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위 처분으로 위와 같은 생활상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처분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어 갑순여원이 운영하는 잼 공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갑순여원이 폐쇄되고 이전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순여원의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한 사리에서 이기적 단체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3번 지문은 X입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허가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계 법규로 보고 기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에게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승인으로 환경상의 개인적 이익이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될 것이 추정되어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민에게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에게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과 농지개량 사업 시행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에게 그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과 농지개량 사업 시행인가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구공유수면 매립법, 구농촌 근대화 촉진법, 구환경보전법,
구환경보전법 시행령, 구환경정책기본법, 구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의 취지는 공유수면 매립과 농지개량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1. 위 주민들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한편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4번 지문은 X입니다. 판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소극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7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5번 지문은 O입니다.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제6항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번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재결 자체의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번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 청구인의 실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결 자체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각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대방은 원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심판 청구인의 실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재결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 청구인의 실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3번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에 대하여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 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의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설령 처분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원처분이 취소, 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에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형성재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재결 이외에는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없기 때문에 형성재결만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 위 원처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 방법 및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 적극 당해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 취소 재결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결청의 지위에서 스스로 제약회사에 대한 위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 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은 당해 취소 재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 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위 허가 처분을 취소한 당해 처분은 당해 취소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결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위 회사에게 위 허가 처분이 취소, 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의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위 허가 처분을 취소, 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당해 사안에서와 같이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4번 행정청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불복하여 인근 주민들이 그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재결청이 처분성의 결여를 이유로 위 취소 심판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인용하여 취소 재결을 하였다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 재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용 재결을 한 경우에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때에도 인용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청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그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재결청이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 수리 처분 취소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위 재결은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에 구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설치공사에 착수하면 되는 것이지 착공계획서가 수리되어야만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거나 그 밖에 착공계획서 제출 및 수리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착공계획서를 수리하고 이를 통보한 행위는 그 착공계획서 제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를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그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재결청이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 수리 처분 취소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과 가하여야 함에도 위 재결은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5번 각급 학교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심사 청구를 기각하거나 원징계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교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이 징계 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설치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 법제 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사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행정소송에서의 심판 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징계 처분이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되며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사립학교 교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원처분주의가 관철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된다. 이때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된다. 7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심사 청구를 인용하거나 원징계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 법제 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사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번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원징계 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 대상은 원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국공립학교 교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원처분주의가 관철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된다. 이때 피고는 원처분청이 된다. 9번 국공립학교 교원의 심사 청구를 인용하거나 원징계 처분을 변경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10번 A국립대학교 교원인 갑은 소속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동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갑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가진다. 니은 갑이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히읗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처분인 A국립대학교 총장의 해임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리을 갑이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의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소청심사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기억지문은 5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원처분주의가 관철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된다. 이때 피고는 원처분청이 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경우 우선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원징계 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 대상은 교육감 등에 의한 원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등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소송에서의 심판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행정소송의 피고도 위와 같은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원처분을 한 처분청이 되는 것이지 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위원회 결정의 당부가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위원회 결정의 결론과 상관없이 원처분에 적법한 처분 사유가 있는지 그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가 판단 대상이 되고 다만 위원회에서 원처분의 징계 양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변경된 처분이 심판 대상이 된다. 거기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원징계 처분을 취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후속 절차도 원징계 처분을 한 처분청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거나 재징계를 하게 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니은 지문과 디귿 지문은 O이고 리을 지문은 X입니다. 그러나 원처분주의 하에서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 취소 소송에서는 원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각 결정의 사실오인이나 재량 일탈, 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보겠습니다. 재심 결정의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 남용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재심 결정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급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고 위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원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교육감의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심 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재심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심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갑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같은 대학 총장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갑은 A지방법원의 징계처분 취소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갑은 징계처분에 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교원소청 심사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그 심사 절차의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니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 전문가들의 심사를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다. 디귿 만약 갑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갑은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리을 갑이 취소 소송 제기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필요적 전심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그 전심 절차를 거쳤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지우된다. 미음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다양한 예외는 필요적 전심 절차인 교원소청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기억지문은 5입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의미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 절차가 아니라 종심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 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의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 조항, 나아가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되며 2.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 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 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마저 위반된다. 니은 지문은 5입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같은 조제 사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 전문가들의 심사를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다. 디귿 지문은 5입니다. 판례는 일부 인용의 처분명령 체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취소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의 처분이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 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 당초 처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 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 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 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 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리을 지문은 5입니다.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변론 종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으면
그 흠은 치유된다. 소개속 중에 전심 절차 이행과 전치 요건 흠결의 하자 치유 여부, 적극 전심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 당시로 보면 전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 계속 중 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를 하여 각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원심 변론 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 요건 흠결의 하자는 제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미음 지문은 X입니다. 행정소송법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 없는 경우와 행정심판을 재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는 필요적 전심 절차인 교원소청 심사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가 필요적 전심 절차인 교원소청 심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과 제3항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필요적 전심 절차 조항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예컨대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등 행정심판을 재개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바로 재개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또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등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 행정소송을 재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 필요적 전심 절차 조항에 의하여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제7항 협의소의 이익 1번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이익이 남아있거나 또는 불분명한 법률 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2번 고등학교 졸업은 단지 대학 입학 자격이나 학력 인정으로서의 의미만 있으므로 고등학교 퇴학 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 시에 합격하였다면 고등학교 퇴학 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 입학 자격이나 학력 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 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 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3번 위법한 건축 허가에 대해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 도중에 건축 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소급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 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4번 현역 입영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받고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에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현역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입영이란 병역 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지만 한편 입영으로 그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병역법상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입영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되고 또한 현역 입영 대상자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외에는 별도의 다른 처분이 없으므로 입영한 이후에는 불복할 아무런 처분마저 없게 되는 결과가 되며 나아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병적을 당해 군 참모총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입영 및 복무의 근거가 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에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6번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불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 장래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위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대법원은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를 묻지 않고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따라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에 관한 규정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어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선행제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후행 가중제재 처분을 막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이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불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 장래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한정척급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불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 장래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 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중에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후행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쟁송 방법을 막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으로서는 선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후행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므로 이러한 선행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선행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에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소송을 통하여 선행처분의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가 주속히 확정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장래의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 침해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6번 갑은 A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관할 A시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갑에게 2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갑은 영업정지 처분에 승복할 수가 없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기속 중 2월에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역 영업정지 기간의 경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부의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 권리 보호의 필요 이 인정될 수 없다. 니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이다. 디귿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합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리을 갑에게 소의 이익, 권리 보호의 필요 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법적 성격이 법규 명령인지 또는 행정규칙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해설 기역 지문은 X이고 리을 지문은 O입니다. 종전 판례는 불량 형식의 행정규칙의 제재적 처분 기준의 가중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불량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불량 형식의 행정규칙의 제재적 처분 기준의 가중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게 될 불이익은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제재적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 변경을 하여 불량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를 묻지 않고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따라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에 관한 규정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어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선행 제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후행 가중 제재 처분을 막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이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판례는 과거 제재적 처분의 전력이 장래 제재적 처분의 가중 요건이 되는 경우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가중 처분이 규정되어 있든 불형 형식의 행정규칙의 가중 처분이 규정되어 있든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니은 지문은 5입니다.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불형의 형식, 별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공중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의 기속력 유무, 소급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통제사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위 시행규칙은 형식은 불형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관계행 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 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디귿 지문은 X입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기준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관련법 규정,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가분식품위생법령상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아 업소를 경영하던 중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A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갑은 해당 처분이 사실을 오인한 것임을 들어 다투고자 하였으나 미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되어 버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같은 이유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A시장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니은 A시장이 갑에 대하여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디귿 갑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그 기간의 경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갑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리을 갑이 위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위 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법령의 위반 사유가 있는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설 기억 지문은 5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 허가는 기속 행위이지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부과를 부과할 수 있다. 니은 지문은 5입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관련 법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관련법 규정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디귿 지문은 X입니다. 종전 판례는 불량 형식의 행정규칙의 제재적 처분 기준의 가중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불량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불량 형식의 행정규칙의 제재적 처분 기준의 가중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게 될 불이익은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제재적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 변경을 하여 불량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를 묻지 않고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따라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에 관한 규정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어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선행제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후행 가중제재 처분을 막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이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판례는 과거 제재적 처분의 전력이 장래 제재적 처분의 가중 요건이 되는 경우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가중 처분이 규정되어 있든 불량 형식의 행정규칙의 가중 처분이 규정되어 있든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리을 지문은 O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없어도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공정력과 손해배상 청구 가부, 적극 행정대 집행이 완료되면 위법한 계고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8항 행정심판 전치주의 1번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은 때 미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디귿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리을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미음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비읍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설 행정소송법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 없는 경우 니은, 디귿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역, 리을, 미음, 비읍 등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2번 국가공무원 갑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징계권자가 파면 처분을 3월에 정직 처분으로 감경하여서 갑이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새로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쳐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의 파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자 행정청이 해임 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다투고자 한다면 다시 소청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번 항고소송에서 원고는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도 이전의 주장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일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항고소송에 있어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 사유를 소송 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9항 제소기간 1번 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유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이 발생하여도 그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그고시 또는 공고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2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2.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 이의 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번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의 표제를 행정심판 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의 표제를 행정심판 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의 내용의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의 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이나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본질에 있어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 구제에 그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사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 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있어서 이의 신청 의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그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4번 보충약 편입 처분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 중 보충약 편입 처분을 취소당한 후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처분 및 편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이 순차로 내려지자 원고가 보충약 편입 처분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처분의 취소 및 편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의 취소를 청구 취지로 추가한 경우 추가된 부분의 제소기간은 청구 취지에 추가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보충약 편입 처분 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처분,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 및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처분,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 및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재기 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그 청구 취지에 추가, 변경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에 이 사건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처분,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 및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은 보충약 편입 처분 취소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하나의 소송물로 평가할 수 없고 보충약 편입 처분 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처분,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 및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다투는 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처분,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 및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그 청구 취지에 추가, 변경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지 최초의 보충약 편입 처분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번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있어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후속 처분이 내려진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 청구 기간이나 심판 청구 기간은 이의 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 청구 기간이나 심판 청구 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의 기산점,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 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 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 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 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 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 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 청구기간이나 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6번 다음 고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시 생략 외 고시가 있은 후 주식회사 GD 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K.com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고시하였다며 2014년 12월 31일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기억 위고시 1부터 91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주식회사 GD 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구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니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식회사 GD 커뮤니케이션에게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결한 처분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디귿 만일 주식회사 GD 커뮤니케이션이 위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2014년 9월 29일이다. 리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포장 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 등의 금지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해설 기억 지문은 X입니다. 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니은 지문은 X입니다. 고시에 의한 처분은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로구역 변경 결정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 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소급,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 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디귿 지문은 O입니다.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이다. 사안에서 고시의 효력 발생일이 2014년 9월 29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취소 소송의 제소시간의 기산일은 2014년 9월 29일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리을 지문은 5입니다. 구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의 법적 성격 및 그 효력 발생의 요건과 시기. 구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은 당해 유해 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포장 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 등의 금지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제10항 소의 변경 제11항 처분 사유의 추가 및 변경 1번 판례에 의할 때 취소 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A. 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외국 금융기관인 B의 국내 은행 주식 취득 관련 심사 정보의 공개를 구한 것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거부 처분을 하면서 위 정보가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련 정보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취소 소송에서 다시 위 정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별개의 사건에 관련 정보라는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경우 니은 주택 신축을 위한 산림형질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하면서 당초 줍농림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취소 소송에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경우 디귿.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다가 취소 소송에서 이를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 사유를 변경한 경우 리을. 원고를 비롯한 동종업체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기한 입찰 실시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소의 한 개 업체만이 단독 응찰하도록 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부정당 억자 제재 처분을 하면서 위 행위가 위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분 사유로 하였다가 취소 소송 중 그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같은 항 제7호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처분 사유를 변경한 경우 해설 기억지문은 X입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속 연구원 갑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발행 주식의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보유 승인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발행 주식 초과 보유에 대한 단계별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현재 대법원의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당초 거부 처분 사유로 위 정보가 대법원 2007두 11,412호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였다는 취지를 명기하였다면 이와 전혀 별개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과 1352, 1295, 1351호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도 해당한다며 처분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니은 지문은 5입니다. 주택 신축을 위한 산림형질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하면서 당초 거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줍농림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 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에
디귿 지문은 5입니다.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사유 변경의 한계 및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할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당초 처분 시 과세관청이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 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 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 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또 그 처분 사유의 변경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당초의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리을 지문은 5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면서 처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의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를 제시했으나 나중에 제7호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로 변경한 경우 피고가 원심 심리 중에 당초의 처분 사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부터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변경 전후에 있어서 같은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일 뿐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